네, 그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독일 공산당 해산 사건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통합진보당의 해산은 독일 공산당의 해산을 이제 벤치마킹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어떤 점이 이제 유사하냐면요. 헌법재판소와 정부가 그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를 이 자의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의 강령을 보게 되면 이 강령의 명시적인 내용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강령의 명시적인 내용을 인정한 게 아니라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를 그 숨은 의미를 명시적인 문장과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폭력혁명, 북한의 폭력혁명을 위장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시적인 문헌과 상관없는 해석을 했다. 이런 점. 그 다음에 통합진보당에서 저항권을 얘기했는데요. 이 저항권에 의한 집권을 위헌이다. 그러니까 저항권을 집권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유민주주의를 악용하는 것.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면서 마치 자유민주주의를 따르는 것. 자유민주주의를 한편으로는 부정하면서 한편으로는 선거제도를 자신의 집권을 위해서 악용하는 것.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식민지로 본 것. 독일 공산당도 서독을 식민지로 봤습니다. 독일 공산당도 이제 미군 철수와 평화협정 체계를 주장했는데 이것을 위헌으로 본 거예요. 독일 공산당이 서독의 공산당이 동독식 사회주의를 추정하고 통일로 모델을 봤는데 통합진보당도 똑같다는 거죠.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주장이더라도 독일 공산당이나 통합진보당이 주장을 하면 그는 북한 주장과 같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산당이 아닌 다른 정당이 주장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통합진보당이나 소독공산당이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점이 바로 이제 독일의 소독공산당을 해산한 이 논리와 유사합니다. 방식도 유사합니다. 서독의 그 아데나워 정부가 공산당을 해산시키려는 의도로 공산당 내부에 프락치를 침투시켜서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가 실제로 재판에 채택되었는데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도 정부가 프락치를 이용해서 비밀 녹음을 했고 그 녹음이 재판의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독일 공산당의 해산을 보려면 그 시대의 정치 정세를 봐야 됩니다. 정세를. 독일 공산당을 해산시킨 서독의 기독교 민주당 아데나워 정부는 그 당시에 독일 사회 민주당과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아데나워 정부는 이제 그 친미 정책을 강화하면서 사회주의 세력의 추방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 3인당의 정책이 좌파다, 빨갱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한 겁니다. 마치 국민의힘, 우리나라에서 수구 보수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이제 빨갱이라고 비판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회민주당이 제일 야당이었는데 이 당은 이제 공산당과 마찬가지로 나토에 반대하면서 사회주의 색채를 띤 경제 계획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민주당과 독일 공산당은 또 뿌리가 같죠. 1차 대전 직후에 독일 사회민주당의 좌파가 탈당을 해서 공산당을 창당했다. 리프크래프트나 로자 룩셈부르크 같은 독일 사회민주당의 좌파가 탈당해서
공산당을 창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데나의 이념 공세는 사실은 이제 그 사회민주당에게 적용되는 거고, 그러면서 사회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공산당과 같이 급진적인 공산당과 같은 급진적인 폭력적인 정당과 독일의 사회민주당은 똑같은 거 아니냐? 우리도 그러죠. 뭐 민주당이 옛날에 뭐 민주당을 비유한다, 친북 세력을 비유한다 이런 식으로 올가미를 씌운 겁니다. 독일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났다. 공산당을 간첩당, 폭력혁명당으로 규정하고 자신의 경쟁 상대인 사회민주당에게 왜 그 당을 비호하냐, 그 당과 사실상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데나우 정부는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처럼 자신의 경쟁 상대를 탄압하기 위해서 내란죄를 형법에 추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공산당이라고 폭력혁명 세력이라고 하면서 공격을 하게 된 겁니다. 독일 3인당은 이제 독일 공산당의 해산에는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독일 공산당을 옹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공산당을 옹호한다면은 자기들도 빨갱이다 이렇게 공격을 받겠죠. 마치 민주당이 통합진보당 해산에 찬성하지 않았지만 그 해산에 반대하는 적극적으로 투쟁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념 공세를 두려워서. 독일 3인당도 역시 공산당을 옹호한다는 이념 공세를 두려워해서 공산당 해산에 반대하는 적극적인 행동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당시 독일 공산당은 원내에서 아주 소수 정당에서 원내에 힘이 없었습니다. 원내에 힘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독일 공산당이 주장하는 거 나치를 청산하자. 나치를 청산하자. 한국에서 미국이 친일파를 완전히 청산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승만을 통해서 친일파를 다시 재기용을 해가지고 친일파를 친미파로 만들었죠. 똑같은 현상이 독일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독일에서 나치들을 청산하지 않고 일부를 이제 그 친미 세력으로 만들어서 독일 기민당과 협조하게 했다. 그래서 독일 공산당이 그거를 반대하면서 나치를 다 청산해야 된다고 주장했고, 평화정책은 나토라는 미국 중심의 군사동맹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통일정책은 이제 그 동서독 통일정책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독일인의 지지를 받았다. 원내 소수 정당이었지만 그 정책들이 독일인의 지지를 받았다는 겁니다. 또한 이들은 이제 나치 잔당의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재산 몰수를 주장을 했습니다. 이 당시 이제 그 독일은 2차 대전 승전국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에서 국토가 동서독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당은 이제 미국의 독일 분단 정책에 반대하면서 냉전에 반대하는 거죠. 동서독 대립 냉전에 반대하면서 소련을 비슷한 동유럽 국가들과 평화조약을 체결하자. 즉 냉전을 청산하자. 미국이 냉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독일 공산당이 반대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독일의 재통일을 추구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독일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의 그 보수 정권, 아데나워 정권은 독일 공산당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다. 독일 공산당이 이제 소련을 견제하려는 미군의 서독 주전에 반대하고 똑같죠. 한국에도 주한미군이 있죠. 통합진보당이 주한미군에 반대하는 것처럼 공산당도 서독의 미군 주둔을 반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949년 미국 주도로 발족한 나토, 나토에 서독이 가입하고 또 서독이 미국의 군사적 요구에 순응해서 재무장하는 것도 반대했다. 미국이 일본을 재무장시키려는 거죠. 뭐 이런 거와 똑같은 일들이 이제 유럽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공산당은 1951년에 서독의 재무장을 반대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거죠. 냉전 체제를 종식하자는 그러한 국민투표 운동을 벌였는데 이 국민투표 운동에 대단히 성공을 해서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 중에 대부분 900만 명이 미국의 정책에 반대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서독의 재무장을 반대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했다. 따라서 이제 그 독일 공산당은 미국과 아데나이 정부의 걸림돌이었기 때문에 미국과 아데나이 정부는 독일 공산당을 제거하고자 했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이 통합진보당을 제거하려고 했죠. 그 배후에는 바로 이제 한국에서 진보정당, 사회주의 정당, 통일정당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을 막으려는 미국의 요구도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통합진보당이나 민주정당은 미국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의회에까지 반대하는 그런 정당이었다는 거죠. 미국의 국익에 반대하는 정당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 독일 정부, 연방정부는 헌법재판소에 독일 공산당의 해산을 요구를 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독일 정부는 KPD는 독일 공산당입니다. 독일 공산당이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목표로 한다. 그죠? 그래서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내용은 뭐냐면 폭력혁명이다. 폭력혁명. 그리고 또 프롤레타 독재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정당이다. 그런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지배를 달성하고 있다. 노동자 권력, 노동자 주권, 민중 주권 이런 것들을 통합진보당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본가 계급을 타도하고 노동자 계급의 지배를 표방하고 있다. 또 그러한 내용들을 강령이나 성명 그리고 당의 지도부, 당원들의 행동에 의해서 선전하고 있다. 또한 독일 공산당은 서독에서 권력을 장악한 후 독일 전역에 소련과 같은 소련 지역, 동독 지역이죠. 소련이 점령한 동독 지역과 같은 지배 체제를 확립하고자. 그러니까 소련 모델, 동독 모델을 그 서독에 구현하고자 했다. 마치 통합진보당 보고 통합진보당이 북한식 정치 체제를 대한민국에 수립하고자 했다. 이렇게 주장한 거랑 같은 논리로 주장을 하게 됩니다. 또한 독일 공산당이 민족전선, 민족전선이라는 것을 당원에서 지지하고 거기에 가입하고 있는데 이 민족전선은 동독의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 동독의 정권이죠. 동독의 정권이 지배하고 있다. 그러니까 동독이 지배하고 있는 민족전선에 독일 공산당에 가입하여 있고 그 내용을 추정하고 있다. 즉 동독을 추정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이 북한을 추정하고 있다. 이런 논리랑 같이 됩니다. 다만 통합진보당에서는 이제 어떤 그 북한이 주도하는 단체에 통합진보당에 가입한 적은 없죠. 대신에 북한이 보낸 간첩들에 의해서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이 조정되고 있다. 1심에나 왕지산 사건이나 그런 거를 내서 그런 식으로 정부가 주장한 게 유사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어떤 정당이 해산되려면 단순히 강령에서 그 자본주의 헌법을 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본주의 질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투쟁하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태도라는 거는 뭐 무장혁명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주장이라든지 그러한 구체적인 시도가 문헌이라도 반드시 어떤 무장하는 거는 물론이고 그런 주장하는 것들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저항권에 대해서 원래 저항권은 국가 권력에 대항하는 거죠. 우리 저항권은 이제 그 4.19 혁명 때 이승만이 발포해서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 그때 이제 이승만 정권에 대항을 했고 특히 이제 광주에서는 총을 들고 싸웠죠. 광주 시민이 이것도 이제 이 전두환의 그 부당한 정권에 저항한 게 저항권이라. 이 저항권의 행사에 대해서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가 이것도 역시 이제 우리 그 헌법재판소에서 많이 그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항권이라는 거는 법 질서의 유지, 회복을 위한 거다. 그러니까 권력을 쟁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권력, 새로운 헌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헌법, 다시 말해서 부르주아 자본주의 헌법이죠. 자본주의 헌법을 회복하는 걸로 써야지 자본주의 체제를 타도하려는 걸로 써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저항권이 되려면 다른 방식으로 뭐 소송이라든지 투표라든지 다른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되고 그러한 방법이 없을 경우에 최악의 수단으로서 저항권이 행사될 수 있다. 그래서 독일 공산당의 행위가 헌법상의 저항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통합진보당의 행위도 헌법상의 저항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5년이나 끌었습니다. 5년이나 끈 건 그 여론의 비판이 있었고 연방헌법재판소가 부담스러워서 질질 끌었는데 어쨌든 5년 만에 그 결정이 났는데요. 독일 공산당 의원이고 해산되고요. 그다음에 독일 공산당을 위한 대체 조직, 다른 조직을 만들거나 현재 있는 조직을 다른 조직으로 바꾸는 것도 금지합니다. 그리고 독일 공산당의 재산은 몰수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통합진보당 해산에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독일 공산당의 강령에 폭력혁명이 써 있지 않습니다. 독일 공산당의 강령에 폭력으로 타도한다는 말을 안 써 있고 그다음에 그 프롤레타 독재라는 말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독일 공산당 강령에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주의를 당의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주의의 내용이 뭐냐를 해석을 했습니다. 연방헌법재판소가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주의의 내용은 폭력혁명, 공산당 일당 독재, 삼권 분립의 폐지, 민주 집중제, 중앙집권제죠. 한다고 해석을 한 거죠. 이러한 내용은 이제 사회주의 혁명을 장기적으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헌법에 반한다는 겁니다. 독일 공산당이 생각하고 있는 집권 방법이 반드시 폭력혁명이 아니라 선거를 통한 혁명도 있고 저항권에 의한 혁명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 공산당이 집권을 목표로 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폭력혁명이지만 다른 방법도 선거나 저항권에 의한 방법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독일 공산당이 하는 폭력혁명의 커다란 범주에 들어간다. 그리고 통일국가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다른 정치 세력과 연대하는 연립정부도 이 집권의 하나의 방법에 들어간다. 이게 통합진보당 해산에 다 나온 겁니다. 통합진보당이 선거 혹은 저항권, 대중투쟁에 의해서 집권한다 그러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이 폭력혁명을 원칙으로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선거에 관한 집권도 열어놨다. 이런 것도 다 위법이다. 그리고 통합진보당 단독으로 집권하는 것이 아니라 연립정부를 위한 집권을 하려는 것, 이런 건 다 혁명 노선이라는 거죠. 혁명 노선이다. 위헌이다. 또 공산당은 서독의 민주주의 선거를 사이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면서 그 선거를 부정하죠. 그러면서 의회 밖에서 대중 투쟁을 주력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사회주의를 실현하는데 만약에 유리하다면 임시적으로 선거를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의회주의를 임시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태도가 기만적인 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산당들은 선거를 사입이라고 하면서 선거 자체를 부정하면서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선거를 또 활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태도가 헌법에 반한다는 겁니다. 또한 독일 공산당은 공개적으로 서독을 미국 제국주의 점령 국가의 식민지로 보고 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데나워 정권이 제국주의 국가에 종속되어 독점, 금융자본과 대지주, 군사주의자들을 대변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아데나워 정권을 그러한 정권이기 때문에 독일 공산당은 전복을 주장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통합진보당에 나온 거. 통합진보당은 대한민국을 식민지라고 규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해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건이나 통합진보당 당원들의 발언을 통해서 통합진보당의 강령에 대한민국을 식민지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지만 실제로는 대한민국을 식민지로 보고 있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미국에 종속되어 있다. 식민지다. 그래서 그런 식민지 대한민국 정권을 전복하라고 한다. 독일 공산당이 소련과 동독을 통일국가의 표본으로 삼았다는 거죠. 마치 통합진보당이 북한을 국가 모델로 삼았다는 거죠. 그 폭력혁명에 의해서 그걸 달성하지만 필요할 때는 선거를 위해서도 가능하다. 이런 식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산정권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공산당이 이제 그 동독이 주도하는 민족전선에 가입하고 그 동독의 노선을 추정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이 북한의 노선을 추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독일에서의 민족전선은 동독의 공산당에 주도되고 있었으며 평화협정과 미군 철수를 주장했다. 민족전선, 통일전선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평화협정과 미군 철수는 이 동독 공산당의 주장이라는 거죠. 통합진보당도 마치 평화협정과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데 이거는 북한의 주장을 따라서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서독의 공산당은 통일 전에는 필요하면은 서독 기본법을 악용해서 활용하는 거죠. 준수하기도 하고 아니면 서독 기본법을 부정하기도 하는데 실제 자기들이 권력을 잡은 이후에는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서는 이제 서독 기본법을 폐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장기적인 목적이다. 자기들이 권력을 잡기 전에는 서독 기본법을 인정할 수도 있고 부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을 하지만 권력을 잡은 후에는 결국은 서독 기본법을 폐지하려고 한다. 이게 독일 공산당의 전략이다. 또한 사회주의도 공산당이 아직까지 자기가 전체적으로 독일을 지배할 능력이 안 되면 즉각적인 사회주의 실현을 주장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처음에는 민주주의나 통일 이런 걸 주장을 하면서 이제 자기들이 단독으로 집권할 힘이 되면 그때 가서 사회주의 실현을 주장한다는 거죠. 처음부터 사회주의를 주장하면 대중적으로 역효과가 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독일 공산당의 논리가 통합진보당의 논리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것. 그래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 공산당의 저항권 주장을 자신의 폭력혁명을 정당화하려는 데 불과하다. 마찬가지죠. 통합진보당이 저항권에 의한 집권을 했는데 그 내용은 폭력혁명이라는 거예요. 폭력혁명. 저항권이 되려면
자본주의 헌법을 그대로 복원하는 것, 자본주의 국가를 그대로 복원하는 건데 통합진보당은 자본주의 국가를 부정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통합진보당이 주장하는 저항권은 폭력혁명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 공산당이 아니라 다른 정당이 공산당이 아닌 정당이 통일이라든가 동서독 통일, 미군 철수, 국유화 등을 주장하면 그거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공산당이 아니기 때문에. 즉 이들은 사회주의 혁명의 목적으로 이런 걸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똑같은 내용이라도 공산당이 이 통일이나 미군 철수, 국유화를 주장하는 거는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서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위법하다.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이 똑같다 하더라도 그 숨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판단한 점이 두 사건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